안녕하세요. LG CNS IT 서비스 플랫폼 팀의 김영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저희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목은 아틀라시안 기반의 통합 협업 데브옵스 플랫폼을 활용한 조직 시너지 혁신 사례입니다. 어, 얼마든지 더 잘 사용하는 고객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사례를 통해서 좀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협업이 뭘까로부터 시작할게요. 구글의 에미릭 슈미트는 단순히 일을 함께하는 게 아니다. 한센 교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비틀즈는 우리는 그냥 각각 뛰어나진 않은데 우리가 협업해서 최고의 하모니를 냈다라는 걸 통해서 협업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협업은 벡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를 봤을 때 1과 1이 2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7천 명의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면 7천의 힘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분산되면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협업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협업을 했었나 보면 협업 툴도 없을 때는 그냥 뭐 자료 취합할 때도 하세월이고 보고 전에 리뷰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산출물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일하는 조직은 현재는 잘 없을 텐데 아직도 이러면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협업 툴 우리 글로벌에서 제일 잘 쓰고 있는 아틀라시안 제품군을 통해서 협업을 할 때는 뭐 공동 편집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공간을 같은 곳을 바라보는 협업 공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일이 실시간 공유돼서 어떻게 일이 진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산출물도 항상 관리되고 진척이 관리되기 때문에 협업이 증진됩니다. 데브옵스, 제가 데브옵스 TF 리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재작년에 사업부 데브옵스 TF를 해봤는데 데브옵스의 중점이 뭐냐? 어질러티하고 릴라이어빌러티예요. 뭐 빠르게 안정적으로인데 두 개가 상충돼요. 납기냐 품질이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상충된 건데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는 데브옵스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데브옵스 관행과 툴체인, 협업 체계 이런 모든 게 어우러져야 데브옵스 체계를 통해서 어질러티하면서도 릴라이블러티한 제품을 그리고 우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NS는 어떻게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냐? 와이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고 와이드하게 인터커넥션 한다는 표현으로 와이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와이어의 위키, 워크, 코드, 리뷰, 빌드는 컴플러스, 지라, 빗버킷, PCI, 뱀부 이런 거를 씌워서 우리의 노하우를 엮어가지고 네이밍해서 체계를 갖췄습니다. 물론 ITSM은 저희 서비스나우 기반으로 구축은 되어 있는데 아틀라시안로도 경험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ITSM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데브옵스 플랫폼 위키는 많이 사용하는 컴플러스잖아요. 공동 편집 되고 그다음에 자료 취합하고 공유하기 좋고 산출물 관리하기 좋고 저희 러닝 주스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학습 공간으로도 이용합니다. 인사 조직 연동돼 있고요. 웍은 태스크 관리잖아요. 진척사항 관리하고 프로젝트 규모별로 템플릿 제공하고 저희는 이 대시보드도 사용하지만 큰 프로젝트는 레거시로 따로 구축해왔고 굉장히 유연하게 인하우스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대시보드도 별도로 구축한 것도 있고요. 코드 빗버킷 쉬운 거죠. 아직도 산출물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빗버킷 통해서 버전 관리 제대로 하고 그다음 리뷰, 검토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빌드, 뱀부를 통해서 빌드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동 빌드 안 되고 수작업 빌드 안 돼도 꽤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본 적도 있고 아직도 몇십 년 전
양식대로 그대로 작업 빌드하다 보면 장애 나면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배포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게 전체적으로 배물을 통해서 자동 배포, 자동 빌드, 자동 배포까지 다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특이할 거예요. 예, DevOps 어세스먼트, 근데 CNS가 만들었는데 저희도 봤어요. 근데 DevOps 하는데 에자일, DevOps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DevOps 하는 거야? 뭐 클라우드 아니면 DevOps 못해?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DevOps 성숙도를 진단하기 위해서 뭐 구글 도라도 활용하고 스케일드 에자일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독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읽어가지고 저희 나름의 핵심 성숙도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DevOps가 성숙됐는지 그런 거를 정하고 그를 성숙도 모델에 따라서 목표 수준을 정해요. 기능 변경 없는 아주 소규모 시스템은 뭐 성숙도 레벨 2면 돼. 근데 기업의 핵심 시스템이야. 그리고 최종 사용자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야. 얘는 성숙도 4는 돼야 돼. 이런 목표 수준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DevOps 체계를 갖췄습니다. 저희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1000개 넘었어요. 2000개 됐나?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이 각각 틀려요. 근데 A4 전혀 변경도 없는 시스템을 DevOps 체계를 얼마나 갖추면 되냐? 이건 기본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기업의 핵심 시스템, 생산이 멈출 수도 있어. 구매가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물류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즉대응해야 되는, 그다음에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그 U+에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DevOps가 성숙도돼야 되기 때문에 뭐 CI/CD뿐만 아니라 뭐 피드백 루프까지 완성이 되는 DevOps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틀라시안 제품은 와이어를 통해서 관리하고 완성해 갔고요. 뭐 케이스 사례 하나씩 설명드리면 조직 전사 콜라보레이션은 뭐 저도 우리 팀인도 있고 막 있어요. 뭐 주간 보고할 때 뭐 저희는 팀 주간 보고를 하나 쓰고 같이 써요. 같이 쓰고 미리미리 다 썼다가 주간 보고 시간에 서로 막 편집도 하고 액션 아이템 구해서 바로바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댓글로 의견 개진도 하고요. 뭐 히스토리 관리도 되고, 멘션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전사, 조직 전사, 그다음에 프로젝트하고 태스크, TF에서도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기본이니까 이렇게도 쓰고, 중요한 프로젝트는 뭐 새로 우리가 인하우스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진척 관리 용어로도 쓰고 있습니다. R&D 내부 솔루션 관리, 이거는 전부 다 쓰죠. 산출물 과제 목록은 컴플런스 위키를 통해 쓰고, 과제 신청은 웍, 그다음에 코드 형상 관리는 빗버킷 써서 저희가 CNS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R&D 과제나 솔루션들을. 전사 러닝에도 사용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러닝에도 써요. L&D 쪽인데 간단한 교육들 이걸 통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뭐 품질 했는데 이거를 다 품질 다 이행했는지 우리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서로로 간단하게 교육하는 것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사 지식하고 에셋 관리도 별도 사이트로 만들었어요. 뭐 전사 지식 쪽, 테크 쪽, 뭐 웨이4유 방법론 이런 것들을 별도의 사이트로 넣어서 지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evOps 관리, 제가 재작년 몇 년 전에는 저희 CNS의 사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조직 리더도 했었는데, 그때 한 40몇 개 시스템 되는 우리 사내 시스템을 전부 다 DevOps 전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수작업 배포하고 뭐 이게 아무튼 뭐 그랬는데 전부 다 자동 빌드 배포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팀즈랑 연동해서 뭐 제대로 빌드 되는지 배포 되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APM이랑 연결해서 피드백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로 엮어서 자동 빌드 배포뿐만 아니라 피드백 루프까지 완성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DevOps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배포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뭐 기업용 시스템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솔루션들 뭐 우리 넷플릭스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배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수작업 배포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뭐 수십 번, 수백 번도 배포가 되기 때문에. 기업용 시스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성숙도는 되지 않아도 되지만, 기업의 중요한 시스템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데브옵스 성숙도가 관리돼야 된다는 게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서비스 확산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한 18년, 19년 정도 초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게 시작했어요. 뭐 100명 정도 쓰다가 전사 쓰자. 뭐 작게 시작했다가 전사 쓰자 하면서 점점 늘었죠. 뭐 R&D도 쓰고 교육 과정도 오픈하고 저희 ITSM이 서비스나우로 다시 개편됐는데 거기서 연계하고 네, 우리 저희 싱글렉스라는 SaaS 서비스에도 연동하고 지식관리 통합하고 자회사 해외 법인 확산하고 쭉쭉 뭐 AI 서비스 검색 서비스 에세타이제이션이라고 생성형 AI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준비했고 구축했고요. 프로젝트 전년도도 해서 보니까 일평균 접수자 수가 100명에서 3,500명 수준으로 매일 3,500명이 같이 협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으로. 네네. 공간은 한 4,000개 정도 되고요. 페이지는 80만 개, 프로젝트는 뭐 2,000개가 넘고요. 빗버킷도 3,500개 정도 쓰는 조직, 개인도 많이 써요. ITSM 연계도 있고 프로젝트 TF. 그래서 AWS EC2로 한 20개, 서버 한 20개 정도 쓰고 있는 정도 규모고요. 스토리지는 17테라 정도 됐네요. 전사 활용은 우리 데브옵스 성숙도 관리도 이걸로 했고요. 사업 과제 관리도 했고 뭐 신입 입사자 셀프 오리엔테이션 뭐 여러 가지 썼고요.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이게 중요해요. 솔루션 열심히 사봤자 노하우 없으면 제대로 못 쓰요. 뭐 바이올린을 샀는데 오래된 바이올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니까 이걸 못 써 그러는데 유명한 연주자가 바이올린 하면 엄청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어떤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그 솔루션은 사용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뭐 인사조직 연동 기본을 했고 자회사까지 확산했고 법인까지 레거시 연동, 그다음에 SSO는 당연히 연동됐을 거고요. 사용자 규모별로도 뭐 500유저, 100유저, 500유저, 1000유저, 2000유저, 3000유저 점점 확산하면서 온프레미스나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보안까지 확산되는 걸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 조직 관점의 사용자 및 업무 니즈에 따라 애드온 기능도 최적화해서 활용하고요. 필요한 것들 다 넣어서 지금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건 애드온도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최적화된 설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사뿐만 아니라 뭐 LG 디스플레이, 전자, 에너지 솔루션까지 저희가 이걸 통해서 같이 확산도 하고 그대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저희 걸 그대로 가져갖고 잘 쓰고 있습니다. 활용력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지금 업무 수행 환경을 좀 제대로 알고 리더 의식도 변화돼야 되고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고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또 투자도 필요하고요. 협업의 중요성을 안다면 투자도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사용자가 굉장히 늘수록 협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와이어 플랫폼 서비스 오퍼링까지 넣었네요. 저희가 이런 걸로 사업도 하고 있고 저기 오픈소스 컨설팅은 저희 CNS하고 한 몸이에요. 같이 자회사하고 같이 일하고 있고 여기 컨설팅부터 있습니다. 저희는 데브옵스 수준까지 진단하고 어떻게 목표 수준 정해서 어떻게 방법론과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툴체인을 완성할 거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특장점은 맞춤형, 그다음 우리 경험에 의한 맞춤형입니다. 검증된 애드온 기능들 아트라시안 제품을 썼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를 수 있거든요. 솔루션이 굉장히 유연하고 확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으면 뭘 써야 될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연간 오랫동안 여러 사이트 LG그룹 전체를 리딩했던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애드온이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 유즈보스 할 수 있는 서비스한 역량이 있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진단 저희가 뭐 구글 도라부터 시작해서 쭉 진단을 저희가 만들었던 진단을 통해서 현행을 우리가 수준이 어떤지를 진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걸 준비해서 이제 이행하고요. 변화 관리하고 오픈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네, 와이어 도입 기대 효과까지 넣네요. 뭐 타임 투 마켓, 네, 이게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예, 사실 이거는 저희 같은 IT 서비스 업체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나 우리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들이 이런 게 더 필요하긴 하겠죠. 예, 그렇지만 기업 서비스에도 이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시스템은 높게 유지하고 중요하진 시스템은 기본만 갖추자라는 걸 했고, 이 와이어 도입하고 제가 이 수준 진단을 통해서 데보스 활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올라갔어요, 점점. 그러면서 설마 진짜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진짜로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 장애가 급감도 했고요. 활동한 것들은. 제가 그래서 다시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 협업과 데보스를 넣었다고 어떻게 장애가 줄어들지? 라는 게 의심까지 될 수 있지만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간단한 생각보다 현장은 열악할 때가 많아요. 최소한의 조건도 없을 때도. 가장 간단한 APM 툴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CI/CD는커녕 Git은 안 쓰고 아직도 SVN 쓴 데 있고, 열악한 환경을 조금씩 가장 기본만 구축해도 굉장히 서비스 수준과 품질은 향상된다는 걸 경험했고요. 그런 열악한 거를 극복했던 것 통해서 성공 사례를 경험했고, 우리는 그것을 아트라시안 기반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컨설팅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서 극대화했다는 얘기고요. 그런 관점, 비즈니스 관점, 사용성 증대, 사용성 계속 우리가 많이 썼고 협업 강화, 품질 강화 단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감사합니다고요. 저는 디지털 비즈니스 사업부 경영관리 DX 담당 IT 서비스 플랫폼 팀 김형진 팀장이고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저희 손상곤 책임이 전반적으로 이거 리딩해가지고 저는 뭐 전반적으로 아는 거고 깊이는 우리 손상곤 책임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저희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이면 오픈소스 컨설팅과 저희를 불러주시면 찾아가서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